자, 이번에는 또 이제 수급으로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 풀어주실 부분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이 자리하셨네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현재 시각 수급 특징 뭘로 정리될까요?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. 이걸로 좀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이코리아. 네. 외국인들이 참 변덕이 심하죠.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매도세를 펼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뭐 1조씩 들어온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요. 외국인의 수급 주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환차익 그러니까 이제 환율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1,480원대까지 올랐다가 1,350원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점들에 대한 차익도 거두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돼요. 여러분들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.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은 내가 가진 미국 주식이 변동이 없어도 그냥 그대로 가도 가격이 손실이 납니다. 그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환율 같은 부분들이 가장 좀 크게 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가 그래도 한국은행 금리가 최근에 좀 낮아지고 있죠. 그래서 2.5%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FOMC 뭐 파월 금리가 계속해서 그냥 동결이잖아요. 그래서 금리 같은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아무래도 주식은 이 부채를 빌려서 이렇게 이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좀 낮은 한국에 있는 주식이 그래도 금리 부분에서는 매력적이다. 좀 이렇게 좀 보고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네. 사는 기업들 뭐 리스크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. 요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? 저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도 그 방산이라던가 뭐 조선 이쪽도 많이 사고 있고 전력 전기 많이 사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포스코홀딩스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포스코홀딩스? 네. 저 중에 꼭 픽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네. 선택을 하자면 포스코홀딩스 이유는요? 포스코홀딩스는 확실히 최근에 좀 많이 좀 낙폭과대가 있었던 종목인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손실이 날 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요. 네. 뭐 물론 단기로 보면 아까 전에 코나 이런 종목들이 확실히 기본소득 관련주로서 또 돈을 지급하는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뭐 단기적인 모멘텀은 코나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낫다라고 봐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와 철강 둘 다 하죠. 근데 사실은 뭐 철강 쪽은 좀 최근에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. 뭐 철강에 관세 이슈. 네, 관세 50%로 늘려놨죠. 그래서 25%에서 50%로 늘어났던 부분들이 미국과 관련해서 좀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신정부에서 새롭게 또 관세 협상을 할 예정이니까 어느 정도 50%에서 어느 정도 좀 낮춰주기를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.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수출 물량을 내놓는다는 건데 사실 중국이 철강이 저가 물량 네. 덤핑 이렇게 얘기합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중국에서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20% 이상, 뭐 40%까지 수출 물량을 늘리겠다. 뭐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에 따라서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점들도 저는 2차 전지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극복할 것이다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2차 전지가 이제 최근에 뭐 캐즘이나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또 테슬라도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. 최근에 트럼프와 뭐 다툼도 있었고 이런 점들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이런 점들은 충분히 좀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요. 2차 전지는 우리 여기 보면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드론에도 들어가고 로봇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어차피 인류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포스코홀딩스는 그 리튬 2차 전지 핵심이 LFP 최근에 리튬이잖아요. 뭐 물론 나트륨 배터리도 나오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리튬에 대한 것들이 아르헨티나의 이 호수가 염호 그게 100조 원 가량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좀 떨어지긴 했죠 가치가. 그래도 어쨌든 리튬 가격만 조금 반등을 해준다고 한다면 전 포스코홀딩스의 그런 역량 원래 갖추고 있는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판단하고 실적 같은 부분도 최근에 뭐 그런 점들이 PBR 0.3밖에 안 돼요. 그리고 배당도 3.88%나 주다 보니까 저 이런 점들이 뭐 실적도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철강과 2차 전지의 시너지 효과 이런 점도 그렇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알래스카 관련해서도 네. 이슈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사실 뭐 알래스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
좋은 강관이라던가 이런 철강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분야에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실력이 좋습니다. 그래서 포스코의 경우에는 원소재 단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 양산 단계만 뒷받침되면은 뭐 상당히 뭐 일본이나 그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.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걸 매력으로 볼 거다 보고 네. 있는 것 같다. 네. 주로 추측하는 거잖아요. 그죠? 뭐 알래스카에 대한 LNG 그런 이슈도 올해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뭐 그때 뭐 스틸, 뭐 넥스틸이라던가 스틸 관련주 다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돼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외국인 순매수의 이유, 뭐 사실 K 주식 요즘 문의들이 많이 들어온다고는 해요. 한때는 이제 채권, 뭐 FX, 외환 쪽만 문의하고 그러는데 채권 시장도 이제 야간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FX도 시간 거래대가 좀 늘면서 외국인 해외 투자자들이 와서 조금 이렇게 운신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고 하니까 관심 두다 보니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부양, 뭐 추가,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시클리컬 경기가 그래도 회복 국면으로 조금 아직 섣부르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지 않아?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아까 말씀하신 2차 전지, 그다음에 철강 이거는 시클리컬 경기 민감 섹터잖아요. 네. 거기에 또 뭐 PBR도 싸다라면 싸면 싼 거고, 그죠? 그렇죠. 철도 뭐 모든 자재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또 우리 건설 뭐 사실 뭐 지금 저출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새로운 정책들로 어느 정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늘어나고 하면은 새로 집 짓고 건물 짓고 이런 것들도 다 철강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의 이런 점들이 좀 부각이 되고 포스코홀딩스는 그 지금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산업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부채가 65% 부채 비율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공격적인 경영이 아니라 유보율도 11,000%가 넘습니다. 그래서 안정적인 경영인데 또 이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크릿컬 산업에 이런 순환이 있죠. 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도는 것처럼. 그래서 결국은 겨울을 지나고 다시 봄, 여름이 되면은 그때 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장기 투자로 가장 오늘 또 많이 수급이 좀 들어오지 외국인이 매수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다음은 기관 투자자입니다. 뭐 항상 그 야구 용어 중에 배터리, 거기는 미처전지는 아니지만 배터리라 해서 던지는 투수와 받는 포수 조합을 얘기하잖아요. 어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. 근데 이제 보통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렇게 막 끌고 올라가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물량을 막 뺏겨요. 개인 네. 투자자들도 그렇고.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. 그런데 나중에 못 참고 달려드는 게 기관 투자자들. 그래서 외국인이 던지면은 또 이쪽에서 받아주는 좋은 의미로 받아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기관 투자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? 아쉽게도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오늘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. 뭐 어느 정도 기관 투자들은 뭐 어느 정도 이 자금력의 한계가 있고 또 그런 게 있죠. 예전부터 윈도우 드레싱 해가지고 겉으로 펀드라든가 이런 자금들은 사실 고객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. 단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.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으로 겉보기용으로 좀 차익 실현, 지금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좀 매집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판단되는데 기관도 사실 뭐 우리나라를 뭐 크게 나쁘게는 보지는 않고 저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인데 윈도우 드레싱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 중에서도 뭐 또 접근하는 기업들 리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뭐 리스트 일단 보여주시겠습니까? 뭐 기관 투자자 순매수 상위 오늘인지 이게 뭐 기간 그쵸. 모르겠어요. 오늘이죠. 원데이. 보시면은 조선 이쪽이 또 많죠. 아까 외국인도 조선 쪽을 많이 샀는데 네. 근데 저는 조선 쪽이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중에서는 뭐 건설도 그렇고 중후장대형 산업도 많은데 그래도 지금 정책적인 것들과 좀 가장 맞물려 떨어지는 건 카카오페이다 이렇게 봐요. 카카오페이. 네. 네. 그래서 또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시는. 네, 맞습니다. 네.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뭐 사실 굉장히 또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, 지금 신정부의 정책,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도 많이 오르죠. 그래서 어제부터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가장 많이 오르고 또 STO라던가 이런 것들 블록체인
기술 접목된 것들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죠.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좀 안 볼 수는 없겠다라는 측면이고요. 추세가 가장 강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적용되면은 뭐 수수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절감이 되고 플랫폼의 수익이 커진다. 이런 점들이 강조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이런 점인데 지금 카카오페이가 이런 카카오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또 STO 토큰 증권 뭐 이런 쪽으로 좀 잘 돼 가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.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카카오고 그리고 2대 주주는 알리페이입니다. 알리페이 역시 이런 계열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금융 플랫폼에 대한 수익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. 핀테크, 뭐 콘텐츠 여러 가지들 하고 있죠.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요. 카카오페이 보시면은 사실 이 종목은 크게 보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오른 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라고 봐요. 57,000원인데 예전에 여러분들 월봉이나 주봉을 본다고 하신다면은 이게 지금 상장이 2021년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원래는 뭐 20만 원 넘었습니다. 이 월봉으로 보면은. 근데 이제 지금 57,000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주들이 전부 다 급락이 나왔잖아요. 근데 카카오페이는 이런 것들 외에도 AI 관련해서도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네, 그래서 신정부에서 AI 정책 추진을 한다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100조 원 가량을 AI 투자한다 그랬죠. 그래서 퓨리오사 AI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AI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카카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카카오도 전부 검색 기능이라던가 다양한 이 전자상거래 기능들을 AI를 도입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뭐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죠.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AI 시스템으로 좀 잘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카카오페이 역시 이런 카카오 오르면 대부분의 관련주 뭐 지금까지 때도 그냥 접근해요?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예전에 20만 원부터 떨어졌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지금 물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옛날에 국민주였습니다. 카카오는.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카카오페이도 지금도 더 추가 상승력이 있다.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수급 분석해봤고요. 선투자 송범선 실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